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글쓰기에 이제 AI 서비스를 한번 사용하기 전에 어떤 AI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잘해야 이런 AI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용어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모두 다 이제 학생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보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서비스가 챗GPT였기 때문에 이 챗GP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긴 할게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다 사용해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챗GPT는 2022년 12월에 이제 출시를 했고, 사실 이 GPT라고 하는 기능이 뭔가에 여러 알고리즘으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18년에 나왔고,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3.5,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4, 뭐 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튼 이 GP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뭔가에 이제 채팅을 입력하면 그 채팅에 대한 답을 해주는 서비스였었고, 그 보니까 이제 그걸 딱 출시했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뭐 넷플릭스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넷플릭스 있고, 뭐 에어비앤비 있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아이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이제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근데 5일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챗GPT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핫했던 서비스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뭐 다른 뭐 여러 서비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챗GPT를 사람들이 기본이다, 그리고 AI 서비스라고 하면 그냥 챗GPT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독보적인 뭔가의 서비스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챗GPT가 뭐냐라고 한다면, 챗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로 해석하면 대화형이죠. 그래서 사람끼리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면 그걸 기억하고 뭔가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GPT,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GPT와 챗이라는 걸 합쳐서 챗GPT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단 GPT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보면 G는 제너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합니다. 답변을 생성하죠. 생성하는, P라고 하는 건 pre-trained라고 하는 건데 사전 학습한, 그러니까 뭔가에 굉장히 많은 문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문서들을 잘 학습시켜 놔가지고 그 학습된 언어 모델로 이제 생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T는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뭔가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튼 되돌아보면 생성을 할 건데, 사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뭐 구글에 나오는 문서, 네이버에 나오는 문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문서 등을 다 학습시켜 놓았는데, 그거를 이 딥러닝 모델의 트랜스포머로 학습시켜 놓은 모델을 GPT라고 한다. 근데 이 GPT라고 하는 거는 문서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주어진 문장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배치될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챗GPT의 이제 RLHF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르셔도 되지만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화학습에 쉽게 이해를 해보면 뭔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시켜요. 시킨 다음에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보상을 계속 받고 싶으니까 그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컴퓨터만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인간이 좀 피드백을 줘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챗GPT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챗GPT에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때마다 답이 달라지기도 하고 답의 자유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여튼 이 GP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뭐 언어 모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서를 학습시켰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간략한 개념만 이해해 보시면 입력 단어가 다음 단어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이런 모델이 굉장히 있는데 뭐 어려워 보이시지만, 이런 단어가 있었을 때
이 다음 단어, 예를 들면 3개의 단어를 주어줬을 때 이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그 여러 수업들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하늘이 매우 맑아서 기분이 이런 단어가 주어졌을 때 좋다, 슬프다, 아직 나는 어둡다라고 하면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럼 이렇게 썼던 문장들을 다 읽어와서 다 학습시켜 놔서 이제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 한 단어 나왔었을 때 이 다음 단어는 어떤 단어가 나올지, 발 없는까지 나왔었을 때 그 다음 단어는 뭐가 나올지, 발 없는 말이 나왔었을 때 그 다음 단어는 무엇이 나올지, 이런 식으로 각각 단어를 주어졌을 때마다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 GPT라고 보시면 되고, 이 GPT에 이제 챗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은 것이 챗GPT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는 대충 알았는데, 가장 교양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뭔가의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질문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쓴 그 문장들을 다 학습시켜 놓고 대답을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답이 확률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 나올지 예측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올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적 앵무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AI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학습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학습한 데이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쓴 글을 보고 패턴을 봤더니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환각 뭐 이런 표현인데, AI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때 그 답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는 아니다. 그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팩트인지를 꼭 체크해야 되고, 그 체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 첫 번째 시간 때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AI 서비스를 설계하기 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요즘 학생들이 이걸 보고 AI가 답변했는데 맞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학생이 또 물어보면 AI가 답변해줬어요,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학습한 데이터가 안 좋은 가능성, 이 학습할 사람들이 쓴 글이 잘못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AI는 무조건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주어주는데, 그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말해주는데 그 팩트 체크는 꼭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써볼 건데, 글쓰기에 한번 활용해 볼 건데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것만 3개를 얘기를 해보면 챗GPT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구글에서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습니다. 굉장히 뭐 커서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해줄 수 있는 거 뭐 등등 많은데, 여튼 챗GPT는 범용적인 올라운더라고 알려져 있고, 제미나이는 이제 똑똑한 자료조사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왜냐면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검색하고 연동이 돼요. 그 또한 뭐 PPT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제미나이를 갖고 이제 우리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클로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뭔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면 제미나이가 분석을 못하냐, 범용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챗GPT도 똑똑하고 꼼꼼한 분석하긴 합니다. 여튼 선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학생들이 써보시면 되지만, 이 실습에서는 제미나이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서비스도 많습니다. 리튼, 뭐 아수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해외 서비스, 그냥 구글 계정이 있으면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제미나이를 써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적마다 다른 AI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딩에 특화된 서비스,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서비스 뭐 등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만약에 나는 코딩에 한번 AI 서비스를 써보고 싶다. 그럼 제미나이보다는 뭐 다른 걸 써보고 이미지 생성에 써보고 싶다. 그럼 제미나이보다는 다른 거 써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PPT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실행도 해보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구글 제미나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왜 이걸 쓰냐? 그냥 쉽습니다. 구글 계정 사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학생들은 다 있을 거고 뭐 아이폰을 쓰는 학생들도 구글 계정, 지메일은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PPT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 PPT나 뭐 워드 이런 거의 연동도 굉장히 쉬워서 이걸로 써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뭔가 굉장히 많은 모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 뭐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써볼 건데요. 한번 이 제미나이를 실행시켜 보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옆에 이쪽이 어떤 채팅을 입력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여기는 새 채팅이죠. 새 채팅을 하고 싶으면 누르시면 되고 여기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에 내가 질문을 입력하거나 답변을 원하는 것들을 입력하면 이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제미나이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쪽 빠른 모드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뭐 빠른 모드, 사고 모드, 프로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모드는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답변을 원할 때 이런 빠른 모드를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고 모드를 쓰시면 되고 뭐 추천 수학 과학 문제 풀이라든지 논리 퍼즐, 복잡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고 모드를 선택해 가지고 실행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프로 모드는 몇 번은 우리가 무료 계정으로 쓴다고 한다면 몇 번은 쓸 수 있지만 아마 이게 돈을 좀 내야 많이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빠른 모드와 사고 모드를 좀 더 이제 융합해 가지고 이 창의력, 추론, 코딩 등 다 밸런스가 좋은 사실 저는 뭐 대부분 프로 모드를 쓰긴 쓰는데 간략한 답변을 쓸 때는 이 빠른 모드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사고 모드는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여튼 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이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로 가이드 학습, 딥 리서치, 이미지 생성하기, 캔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이드 학습의 경우에는 1대1 개인 튜터예요. 그러니까 만약 공부하다가 질문할 게 있으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이 가이드 학습을 누르시고 질문을 하시면 뭔가 이 공부한 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 해준다. 약간 특화된 거죠. 그리고 딥 리서치의 경우에는 전문조사요원, 심층 보고서,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정말 그 깊이 있는 보고서를 쓰고 싶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학부가 끝나고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쓰고 싶다. 근데 어떤 분야에서 좀 더 이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딥 리서치를 누르시고 뭔가 질문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까지, 그러니까 참조 문헌까지, 참고 문헌까지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 바나나 그림이 있는데 나노바나나라는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긴 합니다. 이 사이트가 따로 있기도 하고 제미나이에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뭔가에 생각하는 그림 그려줘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노바나나를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경우에는 채팅과 문서 작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뭔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딩이나 아니면 PPT 자료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나중에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그다음 가이드 학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답만 알려주는 건 공부가 아니니까 어떤 원리로 이런 답변이 생성됐는지 그래서 AI가 튜터로 변신을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되묻고 뭐 퀴즈를 생성해 주기도 하고 플래시카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쉬운 비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어서 자가 학습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꼭 교재와 교과서와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딥 리서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계획을 세우고 수백 개의 웹사이트 논문을 분석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보고서를 생성해 줍니다. 또한 특이한 거는 이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하는 게 특징이긴 해요.
단 이것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출처,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맞는지 틀린지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캔버스 기능이 우리가 많이 써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와 함께 쓰는 협업 공간인데 이런 아까 질문을 하면 원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뭔가에. 자기소개서 초안을 만들어주는데 캔버스 모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제 굉장히 많은 뭔가의 글을 남겨주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만들어주는 이 구글 닥스로 그러니까 워드 문서처럼 뭔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문서를 만들면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옮길 수도 있고 PPT로도 옮길 수 있고 여튼 이 대화창과 문서 에디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짧게 써줘, 전문적인 톤으로 바꿔줘 뭐 등과 같이 이렇게 바꾸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협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럼 맞춤 전략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 처음 공부할 때, 조사 필요할 때, 초안 작성할 때, 간단한 아이디어 필요할 때마다 도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이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아까 질문을 입력하는 공간이 프롬프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야 이 언어 모델은 GPT나 제미나이는 잘 답변을 해줍니다. 질문을 잘 못하면 답변을 잘 못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2024년 3년부터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뽑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질문을 잘 못해도 AI 서비스가 잘 답변을 해준다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계속 AI 서비스가 발전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는 직군은 사실 좀 사라지긴 할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프롬프트의 질문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할 거냐 라고 한다면 이 RCTF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R은 롤, C는 컨텍스트, 태스크, 포맷 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질문하면 좋다. 역할은 누구 입장에서 쓸 거냐.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예시가 있는데 난 CEO 관점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 마케터 관점에서 이걸 하고 싶어. 인벤터, 그러니까 발명가 입장에서 하고 싶어.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주면 그 답변에 대해서 이제 CEO 관점에서 서술해주고 선생님 관점에서 서술해주고 이런 정해준 역할에 따라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그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에세이를 쓸 건지 레시피를 보고 싶은 건지 아티클을 쓸 건지 에드카피를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뭔가 태스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태스크에 맞게 답변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리스트로 만들 건지 PDF로 만들 건지 HTML로 만들 건지 코드로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그 양식에 따라서 뱉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 좋은 거는 뭐 자기소개서 써줘 이러면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개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롤은 나는 10년차 대기업 인사 담당자고 마케팅 동아리 리더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태스크는 리더십 도전 정신이 돋보이는 지원 동기 작성, 포맷은 500자 이내 2가지씩 3문단 구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뭔가의 초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롤은 저의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10년차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내 자기소개서를 읽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런 내용을 곁들인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하면 더 잘 생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답변을 잘 받으면 나의 경험을 잘 녹여서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겠죠. 그 또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텐데 샘플을 보여주면 더 잘합니다. 설명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비꼬는 말투로 바꿔줘. 그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시를 주는 거죠. 뭐 오늘 날씨 좋네. 그럼 이렇게 학생했네. 까지 다 했어? 이렇게 하면 뭔가 비꼬는 말투로 예시를 먼저 준 다음에 이렇게 바꿔줘 하면 그 예시에 맞게 형식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자. 그냥 물어봤을 때 로저가 테니스 공 5개 샀는데 2개는 캔에 들어있고 캔 하나당 공 3개야. 그럼 총 몇 개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답변이 잘 못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물어봤을 때 이렇게 되지만 단계별로 낱개 공 5개가 있고 그리고 캔 2개이고 캔당 3개고 5 플러스 6이라고 하면 11개다 라고 하는 것을 단계별로 차근차근하게 계산해달라. 단계별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챗GPT나 제미나이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분자를 좀 사용해가지고 AI가 헷갈리지 않게 울타리를 치기는 거예요. 뭐 쿤따옴표를 쓰든 대시기호를 쓰든 뭐 이런 슬래시 기능을 써가지고 이런 기능을 써줘, 뭐 요약해줘, 이거를 요약해달라는 글일 텐데 이렇게 쓰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좋은 예시로는 3개 따옴표를 감싼 텍스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럼 3개의 텍스트가 묶여있는 여기를 요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고 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아까 포맷이라고 하는 걸 정해주면 표로 정리해달라, 개조식으로 요약해달라, 제약 조건을 500자 이내로 써달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기법이 이제 멀티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막 단계적으로 물어보든 뭐 구분자를 주든 그렇게 하지만 답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는 계속 이제 한 번에 끝내지 말고 티키타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드백을 줘가지고 너무 딱딱하다, 다시 바꿔줘, 논리가 약하다, 보강해줘,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답변이 상세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질문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검을 해보면 롤, AI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는가, 컨텍스트,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는가, 태스크, 원하는 결과물의 예시를 하나라도 보여줬는가, 아니면 어떤 태스크를 하라고 했는가, 포맷, 어떤 출력을 정했는가를 꼭 생각하시고 질문해야 이제 그 AI 서비스는 잘 답변을 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제미나이에 대한 개요,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고 모드 아니면 뭐 캔버스 뭐 이런 것들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은 이 AI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그 클래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그 화면 녹화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